반갑습니다. 열정의 넘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음마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우측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음마아파트가 79년에 졌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돼서 낡았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조감도인데 굉장히 멋있게 조감도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사 한번 읽고 갈게요. 자, 45살 음마 아파트 재건축 쟁거름, 최고 층수 49층, 6천 가구 이제 금마로 탈바꿈한다는 기사입니다. 자, 강남구청이 28일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을 이제 공람을 하고요. 용적률은 이제 320%, 저류조로 설치하고 GTX-C 노선 지나가는 데는 이제 공원을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고 층수는 49층 5,962세대로 짓게 되고요. 종전 세대 수는 4,424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가 요 최대 이제 320% 적용을 받아가지고 최고 49층 5,962세대로 이제 재건축을 합니다. 그 역세권 뉴홈 제도라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350%까지 조합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역세권 뉴홈 제도라는 게 정비구역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에 위치하게 되면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이제 완화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360%까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신통 기획 이제 1차 자문에서 이제 그 320까지만 해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320으로 이제 정비 계획을 이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GTX C 노선이 지나는 구간에는 주거동 대신에 이제 공원 배치하고 음마상가 위치도 이제 조정하는 내용도 이제 함께 담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합은 이제 올해 안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이제 획득한다는 계획인데, 요거는 이제 계획일 뿐입니다. 하다 보면, 좀 대부분 다 늦어집니다. 계획보다. 자, 현재 음마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이제 3월 달에 지금, 여기 31평 같은 경우 뭐 30억 선에서 이제 거래가 있었고, 4월 달에 이제 10층이, 31억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네이버 매물에 4월 3일에 10층이 31억 5천, 이렇게 올라온 게 있거든요. 한 5천을 좀 내고 해가지고, 산 게 아닌가? 아니다. 4월 5일, 4월 5일, 4월 3일, 얼추 맞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4평이 3월 달에 한 34억에서 32억도 있고 35억 5천도 있고요. 다양하고 현재 호가는 대략 한 35억 쪽에 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6.4평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얘랑 좀 비슷한 게 저기 그 10만 V자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이제 음마 아파트랑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좀 비슷하고요. 자, 31평의 대지 지분이 14.61평이고 34평이 16.3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 지분당 평당가는 대략 한 2억 정도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KB 시세가 지금 뭐 30억, 뭐 34억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정비구역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종전에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고 기존에는 요쪽 가고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근데 요쪽에는 요 밑에 이제 바뀌었죠. 이게 뭐 소공항하고 뭐 주차장 짓는 걸로 여기 이제 음마 아파트 사거리잖아요. 학원가 많은데 요쪽은 이제 소공원하고 주차장이고 저 여기가 이제 저류 시설 그 위에 이제 공원. 그래서 GTX 신호선이 이렇게 이제 가나 봅니다. 자, 기존의 이제 정비 계획은 23년 2월 16일에 기존의 정비 계획이 이제 고시가 됐었고 오늘 다시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공람을 하게 됩니다. 5월 21일까지고요. 그리고 그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은 이제 5.9%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기존에 이제 그 토지로 기부 체납하는 면적이 좀 줄었어요.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고. 자, 그래서 기존의 정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적률 300%로 해서 최고 층수 이제 35층으로 재건축을 해서 5,778세대, 임대가 뭐 678세대,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이 676세대에서 15.28%로 이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변경된 걸 보면 용적률은 이제 320%, 최고 층수가 이제 49층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세대수가 기존의 5,778세대에서 5,962세대로 늘었고 임대 비율이 늘었어요. 891세대로 14.94%. 그리고 이제 여기 300에서 320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공공 분양 세대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122세대가 있고 일반 분양은 이제 525세대 11.87% 이렇게 일반 분양 비율은 좀 줄었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평형 구성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바뀐 걸로 보이고요. 자,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률 같은 경우 기존에는 이제 8.66%였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이제 300%까지였는데 요번에 변경된 거 같은 경우는 순부담률이 6.48%고요. 그러니까 토지로 기부 찬합하는 면적은 좀 줄었고, 근데 건물로 기부 찬합하는 게 기존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공청사랑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요번에 보면 공공청사하고 저류시설, 소공원 그러니까 입체공원이라는 게 이제 주차장하고 이제 공원을 이제 같이 짓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로 기부 찬합하는 걸 줄이고 이제 건축물로 기부 찬합하는 거를 늘린 형태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이제 300%, 250에서 300%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역세권 등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그러니까 20%로 120%까지 완화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360%까지 하는데, 요거 이제, 신통계획 자문받은 게 이제 320%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제 320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게 되면 결국 이제 250에서 300%까지 올리면서 이제 59랑 84 임대 아파트 이제 678세대를 짓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요번에 변경된 거 보면 이제 법적 상한까지 올릴 때 59로 719세대를 기부 찬합을 하고 그다음에 300에서 320%까지 이제 올리게 되면은 그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를 이제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임대가 172세대고 공공분양이 122세대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290한 4세대 정도가 이제 공공주택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도 당연히 바뀌게 됐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22년 12월 달 기준으로 이제 간평을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1평 같은 경우 이제 19억, 34평은 이제 22억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래 비례율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제 100.47%라고 돼 있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 이제 전용 8사가 23억 2,800, 그리고 전용 9하나가 24억 2,800, 99가 뭐 26억, 109가 26억 8,500. 그러니까 평수 이제 8호 초과 평형의 분양가를 보면 8사랑 그렇게 예, 평수가 커진다고 해서 분양가가 그렇게 많이 안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7,7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90%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한 7천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다. 그런데 요번에 바뀐 걸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비례율은 이제 94.22%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수입이 지금 15조에서 이제 17조로 늘었고 지출도 당연히 5조 2천억에서 6조 5천억으로 늘었고요. 종전자산도 9조 9천억에서 이제 11조 5천억대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종전자산 평가액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 분양가도 이제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가도 이제 올린 상태로 이제 수입을 추산을 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종전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정을 한 게 31평이 24억, 34평이 27억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19억에서 24억이니까 한 5억 정도 오른 거고 22억에서 27억이니까 또 34평도 한 5억 정도 이렇게 오른 거다. 그리고 여기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도 이제 5구가 19억 2천, 종전에 얼마였냐면 17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 1억 8천 정도 올랐고 84 같은 경우 26억 4,800이고 종전에는 23억 2,800이죠. 그러니까 대충 한 3억 2천 정도 이제 오른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일반 분양가는 이제 종전에 7,700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8천
으로 추산을 해서 34평 기준으로 보면 27억 2천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가로 이제 추정을 했다. 근데 주변 시세로 비교를 하면 한 10억 이상 더 싸게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일반 분양 수입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 공사비를 이제 어, 여기 그 강남구청에 이제 고시된 자료에는 이제 평당 공사비를 얼마로 잡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근데 그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 이제 자료가 올라오면 도시계획 도서가 이게 첨부가 될 거거든요. 근데 아직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는 요 자료가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게 그 등록하는 그 그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아직 못 봤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를 이제 얼마로 했는지 그냥 좀 추정을 해봤고요. 근데 뭐 자세한 자료는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 얼마로 평당 공사비를 얼마로 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알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지출이 6조 5,936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80% 정도를 이제 공사비라고 좀 가정을 하면 5조 2,748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대지 면적 가지고 용적률 이제 320% 적용하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7대 이상으로 했을 때 평당 공사비를 이제 900으로 할 때와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공사비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900이면 한 3조 6천억 정도 되고 평당 1000이면 한 4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총 지출의 80%를 공사비로 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있다. 그러면 봅시다. 한 4조에 나누기 6, 5, 9, 00 이렇게 하게 되면 60%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40% 정도가 그 기타 사업비로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된다면 그러면 그 기타 사업비에는 결국 이주비 이자에 대한 부분이 기타 사업비에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은 세부계획 도서가 이제 등록이 돼야 확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가 등록이 되면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종전과 기전과 이제 변경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간평 같은 경우도 지금 31평은 지금 그 권리가로 비교를 해보면 간평가는 이제 3억 5,200 정도, 31평이 3억 5,200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34평 같은 경우는 3억 3,300 정도 이제 권리가액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3억 2천 정도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1평 가진 사람이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얼마였냐면 기존에는 이제 4억 1,900이었는데 요번에 바뀐 거는 이제 3억 8,600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기존에 이제 전용 119가 지금 26억 8천 정도였는데 32억 7천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5억 9천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이 중소형 평형 이제 59, 74, 84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59 같은 경우는 17억 5천에서 19억 2천이니까 1억 7천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은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올리는 게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8호 초과 평형을 8호 초과 평형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 상승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34평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랑 31평 중에 로얄층을 가진 사람들이 8호 초과 평형을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8호 초과를 이제 분양 신청하는 사람들이 요번 이제 정비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할 수는 없고요. 자,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한 10억 이상 지금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 분양 세대수 자체도 그렇게 많은 편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 뭐 증액부는 당연히 일반 분양가 이제 올려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 그 일반 분양 수입이 막 남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까지 뭐 그 돈을 나눠줄 그런 여력은 이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주비 금융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기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이제 대납하는 형태로 이제 무이자로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그 이제 그리고 중도금이자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함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포함이 안 됐겠죠. 조합은 개별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그 31평 있잖아요. 31평이 얼마였냐면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한 31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31억에 사가지고 만약에 전용 8사를 분양 신청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1억에 사서 이제 8사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31억에 사서 8사를 분양 신청하면 거의 근 4억 정도 분담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담금은 4억이고, 그 다음에 이주비랑 중도금 이자는 이제 이거는 세부 자료가 지금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재건축 부담금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추가 분담금 나올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35억, 37, 한 37억에서 이제 38억 선, 요 정도가 이제 실매입가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뭐 주변 시세랑 얼추 비슷한 금액대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 여기 8호 초과 평형 중에서 이제 좀 가장 선호하는 평수인 이제 전용 109하고 118을 한번 비교를 하면, 결국 전용 109랑 118 같은 경우는 이제 34평 가진 사람이 어,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4평 같은 경우 이제 권리가가 25억 4천이고, 전용 118을 만약 분양 신청을 했다 그러면 분담금이 얼마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35억 8천이니까 한 10억 정도 이제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4평을 35억에 사서 전용 119를 신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은 대략 한 10억 정도 되고, 요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재건축 부담금 맥스 한 3억 정도 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 3억은 그 10년 이상 장기 보유 해가지고 50% 정도 이제 감면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5억 3억이니까 한 48억 요 정도가 이제 실매입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음마 아파트가 요번에 이제 정비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중소형 평형보다 이제 중대형 평형, 이제 8호 초과 평형이 조합원 분양가 상승이 좀 높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총회는 이제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요거 가지고 뭐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뭐 사실이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